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세요. 93일 남은 시점에. 그걸 지금 걱정하면 뭐해요, 그거를. 죽어라고 하는 거지. 그건 나중에 걱정해도 늦질 않아요. 그걸 왜 지금 걱정? 죽어라고 하세요, 죽어라고. 남은 기간 후회 없이 하셔야 돼요, 후회 없이 공부를. 이 공부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 느낌만 들 뿐 죽지는 않습니다. 나중에요, 몸이 뭐 아프거나 죽을 것 같은 것보다도 후회가 남아요. 왜 할 수 있을 때 내가 그 입히게 되고 안 했을까? 뭐 그게 남으면 안 돼요, 이 공부는. 이런 공부는. 후회가 남으면 괜히 미련이 남게 되고요. 괜히 주위 사람들한테 공격적이 되고요. 후회가 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충분해요, 아직도.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얼마나 압축된 자료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반복하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자료를 줄여가지고 그걸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는 여러 차례 그런 걸 지금부터 해주시면 뭘 하나 잡아가지고 그것만 계속 그럼 합격합니다. 뭘 잡아야 되냐고요? 우리 요약서 같은 거 있잖아요. 기출문제집 같은 거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조문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5, 6월 달인 강을 계속 듣거나 그거 계속 듣거나 하루에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그거 계속 듣거나 들으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12번 들었더니 75점 맞더란 말이죠.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었죠. 그 영화가 뭐지? 난 한 놈만 패. 그런 영화 있었죠. 무슨 주유소인가? 주유소 습격 사건? 거기서 걔 누구요? 친구에 나왔던 그 배우 누구요? 이름도 까먹었어. 그 놈이 자기는 한 놈만 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만 죽어라고 쓰러지는 하나 있더라고. 자, 점유취득시 완성의 효과. 그림을 통해서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해서 이전 등기 청권이 생겼다. 먼저 요거 채권적 청권이다.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나 을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을이 미등기 점유했다. 그래서 점유를 승계시켜줬다. 점유를 승계시켜주게 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때 점유를 승계받은 사람은 갑에 대해서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라고 대위 청구할 수 있을 뿐 을의 취득시 완성 효과를 주장하면서 자기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거 한 세트. 두 번째로 을은 이 이전 등기 청구를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이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란 소유 명의자를 말할 텐데 만약에 소유 명의자의 그 등기가 무효다. 예컨대 얘가 가장 매수인이다. 그럼 이 등기가 무효죠. 그럼 그놈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해봐야 의미 없죠.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 요놈 등기는 그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로 요놈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데 이게 미등기다. 미등기를 하더라도 등기해야 된다. 따라서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스스로 보존 등기하거나 상속인이 보존 등기했다. 갑 또는 상속인에게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팔아버렸다.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다. 요럴 때는 달라진다. 요 병은 새로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은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요놈이 을이 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알면서 팔아먹고 요놈이 적극 가담을 했다면 그때는 반사의 질서인은 무효가 된다. 그럴 때는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등기 맞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을은 병을 상대로는 이전 등기를 청구를 못하고 갑에게 책임을 충할 텐데 그 책임의 내용 첫째,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충할 수는 없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갑이 을의 시완성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해서 을이 팔아먹기 전에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갑을 상대로 시완성 사실을 주장했거나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갑으로 하여금 시완성 사실을 알게 했을 때 을은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딱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6개.
여기 보세요. 듣기만 하세요. 갑소유 땅에 을이 시효가 완성이 돼서 이전 등기 청권이 있는 상태에서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갑이 여전히 소유자인데 이때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를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다. 세 가지 안 된다.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다. 반면에 갑소유 땅에 을의 시효가 완성됐는데 등기하기 전에 갑이 건물을 지은 경우, 갑이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때 나중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저당권도 소멸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얘는 마치 재산취득자의 지위에 있다. 이때 얘가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이 변제는 자신이 취득한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한,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됐죠? 여기에다 이제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건 이제 시효 취득의 완성의 효과까지. 얘가 이전 등기하게 되면 그 소유권 취득 효과는 먼대로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한다. 소급하기 때문에 얘가 점유하고 있던 동안에 타인에게 임대를 했다. 그래서 차임을 받고 있었다. 이때 20년이 되면 얘가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니라 얘가 시효 취득한다. 요놈은 직접 점유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타주 점유자고, 이때 을이 받은 이 차임,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발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보통 요 차임은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요 딱으로 나와요. 안 된다. 소유권 취득 효과가 소급하기 때문에 을이 차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됐죠? 그리고 그 소급표가 제한되는 거 하나 마지막으로. 갑소유 땅에 을이 20년 시효가 완성돼서 이전 등기 청권이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에서 압류가 됐다.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얘가 과세관청에게 소급표를 주장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세금 뜯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세무서 가가지고 왜 엉뚱한 사람 거 압류했냐고 소급표를 주장할 수는 없다까지. 예? 외우세요. 갑이 을을 상대로 토지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해. 을이 갑을 상대로 철거 청구 못해, 구상권 행사 못해, 과세관청에게 소급표 주장 못해. 그래서 갑이 을에게 못하는 거 3종 세트, 을이 갑에게 못하는 거 3종 세트. 딱 6개. 예? 시효 완성의 효과하고 추가 증거 요거 딱 말했어요. 부동산 등기부 취득 시효. 일단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고 돼 있죠. 이때 그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는 적법 유효한 등기부예요. 등기부는 따라서 이중보존 등기가 있고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를 때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후보존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 후보존 등기에 터잡은 등기부 취득 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소유자로 등기, 그 등기 자체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가 없다. 등기부는 유효해야 되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할 필요가 없다.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해야 된다. 이때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가 스스로 증명하라. 선의 무과실은 등기가 아니라 점유에 관한 거다.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된다. 시효 기간 내내 선의 무과실 필요가 없다. 이 상태에서 10년 점유해야 된다. 그럼 등기도 10년이고 점유도 10년인데 전 등기면의 등기까지 합하여 10년,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등기 승계, 점유 승계가 모두 인정된다. 효과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A 토지에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다가 을로 넘어간 상태에서 10년이 됐다. 얘는 바로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이게 불법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무단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을은 자신의 소유권에 터잡아 방해, 제거, 청권의 일종으로 회복 등기를 청구하거나 제3자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까지 쫙 부동산 취득 시효 완성 효과가. 그렇죠? 이 정도가 쫙.
휙 지나갔어요. 그렇죠? 집에 가서 또 한 번 들으면 돼요. 듣는데 뭐 1시간이 걸려, 2시간이 걸려. 들으면 돼요. 그러면 이 막혀요, 머리에. 마지막으로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해서 이전 등기 청구를 포기할 수 있는가? 있다. 시효 완성 후에 포기할 수 있다. 두 가지. 단순히 매수를 제외한 것만으로는 시효 이익의 포기가 아니다. 점유취득시 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소송하면 이기는데 굳이 뭐로 그럴 필요가 있냐. 내가 얼마 줄 테니까 팔아라. 단순히 매수를 제외한 사실만으로는 시효 이익의 포기가 아니다. 반면에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소유자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소송 제기한 사람이 이거 뭐 한 2년 대법원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부동산 가격도 얼마 안 되는가? 내가 포기하고 말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에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소를 취하. 이건 시효이익의 포기다. 그래서 매수제의 시효이익 포기 아니다. 그러나 소취하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된다. 딱 두 가지만. 취득시효 완성 끝나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한 취득시효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나머지는 어디 갔나? 나머지는 이제 조금 이따 보면 되고요. 189페이지 1번 소유권에 관해서 맞는가? 기억. 소유권은 시간에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종속합니다. 이걸 소유권의 항구성이라고 합니다. 항구성. 부산항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니은은요. 분양권 X. 아파트 분양권 따위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디귿. 지하소는 토지 구성 부분. 그 다음에 토지의 제3자가 권원 없이 심은 수목 토지의 부합. 따라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 D 토지의 부합. 리을. 소유권의 내용 중 사용 수익권 등만을 대세적으로 영구히 포기 안 돼. 물권법정주의 내용 강제 위반 안 돼. 미음. 무주의 물건이 아닌 무주의 동산. 그냥 물건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 비읍. 구분 소유자가 이거 좀 가운데가 좀 구분 소유자가 그 다음에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까지를 읽으세요. 바로 구분 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그 구분 소유권,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대지 사용권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에 귀속. 우리 민법 267조에 의하면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된다고 돼 있죠. 이게 집합건물법에는 적용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에 있는 구분소유권,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되면 국가의 귀속. 그래서 옳은 거 기억, 비읍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2번부터는 상린관계인데요. 필요한 것들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상린관계 너무 많아요, 문제가. 자, 먼저 2번에 1번.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 공유로 추정. 2번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지역권과는 달리 부동산은 인접해야 된다. 4번 건물을 축조할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이거 관습이 우선 적용되네. 그렇죠? 그거 머릿속에 넣으세요. 건물을 축조하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뒤집으면 관습이 있으면 그게 먼저 적용되네. 반미터 띄우라 그랬죠? 이때 반미터 띄워야 될 건물의 최말단이 어디냐? 가장 돌출된 부분. 당연하겠죠? 5번 공동비용으로 경계표 설치할 수 있죠? 이때 비용이 두 개. 설치비용과 측량비용. 설치비용은 반반, 측량비용은 면적비례. 따라서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공동비용으로 담을 설치할 의무가 있어요. 한쪽이 담 설치하자 그러면 협력해야 돼요. 아시겠죠? 3번에 1번 기억. 건물이 담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담이 건물 자체가 담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 담은 공유로 추정되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소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겠죠. 당연히. 1번 X.
2번은 뿔이라고 돼 있어요. 목근 넘어오는 족족 제거 청구. 3번은 수류라고 해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땅의 폭을 변경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습이 우선. 두 번째 줄에 관습 있죠? 그게 우선. 그거 기억하세요. 수류의 폭 변경, 관습이 우선. 4번 상린관계는 부동산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되고 심지어 부동산 임차권에 유추 적용. 준용됩니다. 5번은 아까 경계로부터 반 미터 띄우라고 돼 있죠. 근데 안 띄웠어. 안 띄웠을 때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단 공사 착수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돼 버리면 반 미터를 띄우지 아니한 건축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만 이렇게 됩니다. 완성됐죠? 철거 청구할 수 없다. 기억은 필요 없고요. 거기에 보면 방해 예방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글에 끝에 방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함께 방해 예방은 뭐라 그랬어요? 또는 그러니까 와 함께가 아니라 또는 기억의 두 번째 줄 와 함께가 아니라 또는 됐죠? 니은 디귿 필요 없고요. 리을 분할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 분할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분할자 상호간에는 무상이라고 그랬죠. 보상 의무가 없다. 미음 설치 비용은 절반,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뒤에 절반이. 그 다음에 다른 관습이 없으면 이것도 체크. 이것도 관습이 우선 적용. 설치 비용 관습이 우선 적용. 그럼 지금 관습이 적용되는 거 우리 벌써 세 가지 체크했어요. 수류의 폭 변경, 경계표로부터 반 미터 띄워라. 그 다음에 경계표 설치 비용. 그렇죠? 시옷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노폭까지 인정된다 그랬죠? 필요하다면 뭐도 통행, 자동차 통행도 허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돼요. OX 몇 개 이런 거 곤란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확인해야 될 질문만 확인하는 겁니다. 5번 주의토지 통행권 1.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보상 의무 없다.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보상 청구 못한다. 1번 X. 2번 기존 통로가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 못해. 그럼 통행권 인정? 된다. 3번 분할이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첫 줄 끝에 가니까 특별 승계인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얘는 다시 유상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상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 4번 명의 신탁자는 소유자로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의토지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의 명의 신탁자에게는. 5번 통행권자는 통행지를 점유할 권능 없다 그랬죠? 즉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 없고 또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만 하고 있다면 점유하지 않고 있다면 점유하지도 않는 통행권자에게 토지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6번 1번 담장 따위 철거돼야 됩니다. 통행권 행사에 방해되는 담장 따위 철거돼야 됩니다. 2번이 옳은 지문이 또 나왔어요. 분할이고 특정 승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상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3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3번 X. 4번 기존 통로가 있자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통행권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5번 그 토지에 통하는 공로가 개설됐어요. 그럼 통행권은 소멸. 그렇죠? 딱딱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안 돼요. 딱 기계적으로 짝짝. 7번에 1번 더 편리한 이유로 통행권 인정 안 돼. 2번 담 철거돼야 돼. 2번이 틀렸네. 3번 빠진데 입 아파. 4번은요. 이런 놈이 있다 그랬죠 제가.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있고요. 공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을도 공로 통행할 수 있고 갑도 공로 통행할 수 있죠. 근데 이 갑이라는 자식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 그리고 이렇게 통행을 주장하고 있어. 이거 안 돼. 건물을 때려 부시든 날라다니든 네가 알아서 해라 말이죠. 아니면 을과 계약 맺고 통행 지역권을 취득하는 거야.
공로로 통하는 것을 건물로 막아버리고 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4번. 5번 봤던 거고요. 넘깁니다. 자, 상린관계에 보면요. 아까 5번 수류 변경에 대해서 관습 우선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잖아요. 5번 틀렸죠. 2번 용수권 승계. 3번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되었을 때 소통공사. 경계표 설치 비용. 경계표나 담 설치 비용. 경계로부터 반미터 띄워라. 그 다음에 공유 하천 용수권이란 말 나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 용수권 있죠? 자, 용수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됐을 때 소통공사 비용, 공유 하천 용수권, 수류의 변경, 경계표 설치 비용,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런 것들이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1번처럼 인지사용 여기는 관습 없어요. 지금 다시 한번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거 머리에 박으세요. 용수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되었을 때 소통공사 비용, 수류의 변경, 경계표 설치 비용, 반미터 띄워라, 이격거리 비용, 거리 규정 이런 것들은 뭐가 우선 적용된다? 관습. 그래서 9번에 4번이 답이죠. 10번에 1 비용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요. 2 자기 비용으로 좀 더 좋은 담 설치할 수 있고요. 3 측량 비용은 면적 비율로 부담한다고 그랬습니다. X. 4번 담 설치 관습이 우선 적용되고요. 5 담이 건물 일부일 때는 단독 소유.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공유로 추정. 그러나 담이 건물의 일부이거나 2번처럼 자기 비용으로 통상의 담보다 좀 더 양호한 담을 설치했을 때 이럴 때는 단독 소유. 됐지요?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11번 점유 취득시 요건이 아닌 거 눈에 팍 띄는 게 뭐가 보여요? 무과실 점유. 12번 시효가 인정 안 되는 거 4번에 보니까 불표현 지역권하고 저당권이 보이네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거래요. 분묘기지권도 시효 취득되나요? 된다 그랬죠. 남의 땅에 분묘 설치하고 20년 경과. 그랬죠? 판례 할 때. 13번에 1번 동산을 훔친 놈. 선의 무과실 아니죠? 그럼 10년 해야죠. 10년. 2번 선의 무과실이면 몇 년? 5년. 3번 유실물은 어때요? 습득한 사람이 공고하고 몇 달 지나야 돼? 6월. 매장물은 1년. 유실물은 6월. 구별하세요. 공고 얼마가 지나야 되냐? 유실물은 6월, 매장물은 1년. 4번은 우리 부합에서 부동산에 어떤 물건이 부합할 때 원칙적으로 이 전체 부합물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기존 부동산 소유자. 부합되는 물건의 가격이 기존 부동산 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5번 무주의 동산 선점되지요? 선점 조심하세요. 소유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유실물 습득이나 매장물 발견은 소유의 의사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주물 선점은 소유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자주점유. 14번 1.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취득시효 인정된다 그랬죠.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하다가 병에게 임대했어요. 그리고 20년 됐을 때 병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타주점유여서 시효 취득 인정 안 되지만 을은 간접점유자로서 시효 취득 인정된다. 2번 뭐죠 이거?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 기타 법률 요건. 매매 같은 거. 그런 게 없어. 없고 그걸 알아. 월할세 아까 악의 무단점유 타주. 그렇죠?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 기타 법률 요건 단순화시키세요. 매매. 근데 매매가 없어. 없다는 걸 알아. 악의 무단점유 타주. 3번 매수인이 점유했을 때 타인 토지 매매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타주라 그랬죠. 근데 그게 타인 토지여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사실 플러스 알아야 타주인데 안다는 말이 없죠.
없으니까 여전히 자주. 4번 아까 말씀드렸던 199조 점유의 분리와 병합하면 전 점유자의 하자도 승계. 5번 틀렸죠?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이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해야 되고, 아니죠. 상속 말고 새로운 권한이 있다면 자신 고유한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상속 이외의 새로운 권한이 있다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15번에 1번 띠 자기 소유 부동산 된다. 2번 점유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다. 기산점 임의 선택할 수 있다. 3번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따위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자주. 4번 잡종재산, 계속 잡종재산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잡종재산에서 시효가 완성됐는데 등기하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바뀌어버리면 더 이상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5번 집합건물 공용부분 안 된다. 16번에 1번 원시취득입니다. 원칙적으로 구권리에 가해져 있던 제한이나 하자가 전부 소멸합니다. 예? 다만 아까 이거 건물 이런 거 건물 철거 청구 못해. 저당권 소멸하지 않아. 이때는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원시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원시취득이면 보존등기해야 되죠. 실무상 무슨 등기한다? 이전등기. 그래서 원시취득이지만 보통의 원시취득과는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전등기한다는 거하고 기존에 있던 저당권 따위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거. 시효 완성 후에 설정된 저당권 이런 거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 2번 자주점유는 내심의 의사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그랬고요. 3번 간접점유로도 시효취득 완성할 수 있다 그랬고요. 4번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등기해야만 된다 그랬습니다. 시효 완성만으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5번은요.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을이 갑수요 부동산의 시효가 완성됐는데 갑이 등기명인데 이게 무효야. 이게 무효. 가장 매수인이야 얘가. 그럼 갑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 진정한 소유자를 찾아라 그랬죠. 그래서 5번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 명의는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무효 등기 명의는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아닌다.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요놈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요놈 등기 말소는 어떻게 청구한다고요?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 청구한다. 5번이 옳은 지문이죠. 17번 1. 소유권 취득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요. 2번 자주점유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3번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전 등기 처권이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것도 간혹 등장하는 지문입니다. 4번 취득시 완성 후 점유자에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이전 등기됐다.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4번 명의수탁자 타주. 명의수탁자 뭐라고요? 타주.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20년이나 200년을 점유하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명의수탁과 관련해서요. 이거 참 아이고, 간혹 이런 걸 또 문제집에 또 실기도 합니다. 갑소유 부동산인데요. 신탁자예요. 그런데 을에게 명의가 신탁이 돼 있어요. 유효한 명의 신탁을 전제로 하든 뭐 무효든 하여튼 신탁자, 토지가 있는데 갑이 소유자인데 얘가 소유자인데 얘는 신탁자예요. 그래서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걸 병이 20년을 점유했어요. 병은 누구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병은 누구를 상대로? 대외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를 상대로, 수탁자를 상대로. 이게 부실법이 적용되면 무효죠, 이게. 그렇죠? 부실법이 적용되면 신탁자가 소유자고 얘가 무효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실법이 적용되면 꼭 이런 명의신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실법이 적용되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도 있고
계약 명의신탁도 있어요. 이때는 점유취득시효가 생기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가 완성됐다라는 문제를 내게 되면 보통 유효한 명의신탁을 전제로 냅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을 전제로 내면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지만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면 수탁자를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하는 수탁자를 상대로. 대외적 소유자가 수탁자니까. 두 번째로 요 상태에서 얘가 소유권을 되찾아가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소유권을 되찾아간 신탁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예요. 없다.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명의 신탁자는 시효 완성 후에 제3취득자가 된다. 따라서 신탁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반대로 얘가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을이 진짜로 갑한테 돈을 주고 사서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때 병의 입장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으니까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예? 자, 이해하지 마시고. 명의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 취득이 완성됐을 때 원칙 수탁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두 번째, 이전 등기하기 전에 신탁자가 되찾아갔다. 신탁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반대로 수탁자가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했다. 취득자 입장에서 소유자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수탁자를 상대로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예? 괜히 했나? 어디 보니까 있던데 보니까요. 18번에 4번.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 수탁자로부터 다시 등기를 이전받은 명의 신탁자는 얘는 병의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신탁자는 대항할 수 있다. 못 해주겠다. 즉 신탁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4번 틀렸죠?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신탁자는 완성자의 등기 요구에 거절할 수 있다. 괜히 했나? 에이, 괜찮아요. 봐 드세요. 몇 번 하기 차례죠? 18번에 1번 자주 업무 증명할 책임 없다 그랬고 2번 시효 기간 중 보세요. 시효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정에서 무로 바뀌어서 최종 등기 명인이 무야. 무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시효 기간 중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기간 중에. 완성 후에 바뀐 게 아니라 시효 기간 중에 전전양도됐다. 최종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네요. 3번은요. 갑수요 땅에 을이 시효가 완성돼서 을이 이렇게 점유를 해가지고 20년이 돼서 시효가 완성돼서 이전 등기를 청구했더니 갑이 뭔 개 풀뚜덕 먹는 소리냐 그러면서 담을 떡하니 설치했어요. 갑의 담 설치로 인해서 을의 요 땅에 대한 점유가 방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을은 갑에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요. 그게 철거 청구예요. 담 철거 청구. 3번 보겠습니다. 취득 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에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했을 때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청구. 5번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놈이 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 원소유자가 가져가요? 시효 완성자가 가져가요? 시효 완성자가. 2번이 옳은 지문이죠. 19번에 1번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2번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없다. 2번이 답이죠. 3번은 지금 답 말씀드렸고
4번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는데 등기 명인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고 다시 20년이 경과하면서 보세요. 다시 여기 보세요. 2차 취득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다시 소유자가 변경 했을 때 최종 소유자가 정에게 2차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무슨 이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2차 취득시효 20년 진행 중에 또 바뀐 거. 그러나 어쨌든 바뀌어도 상관없다.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5번 이거 구상권 행사 못해. 시효 완성 후 갑이 돈 빌리면서 설정한 저당권을 우리 변제할 수는 있어요.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나 갑에게 뭐 할 수는 없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옳은 거 2번. 20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 청구권 채권적이라 그랬죠. 그렇죠?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이때 점유는 직간접 점유를 불문. 따라서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2번.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했다. 점유를 상실했다. 그때부터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 이렇게 되죠. 엔드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점유를 회수하면 점유는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이렇게 되겠죠. 3번. 시효 완성 시 당시 등기가 무효라면 그 무효 등기 명의는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4번. 제3자에게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다. 갑이 제3자에게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 그대로 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이 되면 을은 여전히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5번 아까 이거 을이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미등기인 채로 정에게 팔아먹었을 때 정은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을을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5번이 답이네요. 12번에 1번 점유 취득시효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2번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3번 계약상 채권관계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갑을 사이에 계약상 채권관계 성립하지 않아요. 법률 규정에 의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지 계약상 채권관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갑이 등기를 안 넘겨줬다 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짜가 아니라면 그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아까 이 명의신탁은 조심하셔야 그랬어요. 유효한 명의신탁을 전제로 대외적 소유자가 을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5번의 두 번째 줄 보니까 뭐가 보여요? 소를 취하. 여기 보이네요. 소를 취하. 시효이게 포기. 네? 소를 취하. 시효이게 포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 앞에 있는 거 취득시 완성 후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 절차 이행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숨차게 읽을 필요가 없어. 소의 취하를 딱 찾아내면 돼. 아시겠죠? 숨차게 읽다가도 소의 취하가 눈에 딱 보이면 반갑겠죠? 반가워. 그런 거예요. 22번 취득시효 완성자가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 즉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누구냐? 기업. 시효 완성 후 취득시효 목적인 토지를 매수해서 이전 등기 마친 놈. 전형적으로 제3자죠. 다시 말해서 요 놈을 상대로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루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없는 고놈. 디귿. 신탁법상 신탁 등기 마친 놈.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소유자로 봅니다. 디귿. 요놈. 신탁자. 요놈. 요놈한테 안 된다 그랬어요. 예? 디귿 다시 한번. 시효 완성 후 취득시효 목적인 토지를 수탁자부터 다시 넘겨받는 신탁자. 비읍. 시효 완성 후 취득시효 목적인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저당권 설정받은 놈. 요놈한테 내가 시효 완성됐으니까 말소하라. 못한다 그랬죠? 주장 못합니다. 그러나 리얼.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에 시효가 완성된 미등기 상태에서 갑이 보존 등기하거나 갑의 상속인이 보존 등기했다. 그러면 그 갑이나 갑의 상속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리을미음 제끼면 되지요. 23번. 자, 사례 형태. 갑소유 부동산의 점유자 을의 시효가 완성됐다. 1. 을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2. 등기부 측 시효는 과실 없어야 된다. 3. 등기부 취득 시효 완성으로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을명의 등기가 불법 말소 소유권 상실하지 않는다. 등기는 권리의 존속요건이 아니다.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불법 말소되거나 무단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4번 아까 이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5번 다시 갑에게 소유권이 회복됐다. 을은 갑에게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24번 을명의 토지를 갑이 20년간 점유하고 있던 중에 을은 등기를 갑에게 넘겨주기 전에 병에게 팔아넘겼다. 자, 여기 보세요. 이 그림에서 요걸 을로, 요걸 갑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1. 갑은 원칙적으로 병의 선악 여하와 관계없이 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2번이 틀렸네. 채무 불이행 책임 안 돼. 불법 행위 책임. 그렇죠? 갑이 시효 취득으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를 하기 이전에 얘가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이전이니까 갑이 이전 등기 청구하기 전이니까 얘는 알았다 몰랐다 모르는 상태에서 팔아넘겼으니까 불법행위 책임 안 지죠. 아까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에게 팔아먹은 소유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나 대상청구를 행사하려면 알고 팔아먹은 놈한테 근데 모르고잖아. 모르고 그쵸? 갑이 시효 취득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전이니까 을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팔았으니까 불법행위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4번 적극 가담했다. 반사의 질생이죠. 갑은 을을 대위해서 병명의 동기가 아니고 등기. 동기는 말소를 못해요. 이동기 선생 말소하면 개론 누구한테 공부해? 그렇죠? 동기는 말소할 수 없고요. 등기. 5번 갑이 시효 취득을 주장하여 을이 알고 있었을 때는 불법행위가 된다. 아까 3번과 비교하시면 돼요. 25번 을은 갑소유 땅을 또다시 20년간 이번에는 을이 갑소유 땅이에요. 다시 돌아왔어요. 원래로 이렇게 서로 한 번씩 하네요. 이렇게 옳지 않은 거 1. 을이 취득 시효 기한 만료로 이전 등기 청구를 취득한 후에 점유를 상실하면 바로 소멸한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번 을이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이 병에게 팔았다. 원칙적으로 병에게는 찍소리 못한다. 3번 을이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이 병에게 팔았다. 그런데 다시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여전히 을은 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4번 을이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이 병에게 팔았다. 그런데 그 후 다시 20년을 점유했다. 2차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4번 만약에 갑이 시효 진행 중에 병에게 팔았으니까 이때는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다? 병이다. 병을 상대로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목이 아프네요. 조금만 쉬었다가 풀을게요. 목이 아파가지고. 우와, 문제가 많다.